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 바로 의료 시스템이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의 산증인이자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기관, 세브란스 병원이 우뚝 서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세계적인 의료진, 끊임없는 연구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 이곳은 그 이름만으로도 묵직한 신뢰감을 안겨주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병원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년도 더 전, 이름조차 생소했던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을 위해 단 한 명의 미국인 갑부가 쾌척한 거액의 기부금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지의 땅에 국경을 넘어선 한 개인의 숭고한 결단이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희망의 숲을 일궈냈는지 믿기 어려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병원의 역사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뜻밖의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었는지 그 미스터리하면서도 감동적인 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시간을 19세기 말 조선으로 되돌려 볼까요? 당시 조선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은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길거리마다 쓰레기가 쌓여 악취를 풍겼고 맑은 물을 구하기조차 어려워 수많은 백성이 콜레라, 천연두, 이질 같은 전염병에 시달렸죠. 변변한 위생 개념이나 현대적인 의술이 없었던 터라 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가는 곳이라곤 무당의 굿이나 민간요법이 전부였으니 고통받는 이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시신이 흔한 풍경이었고 온 마을이 전염병으로 폐허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서양의술이라는 한 줄기 빛이 조선 땅에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개신교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호러스 알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84년 조선에 발을 디딘 최초의 서양 의사 중 한 명이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발생한 갑신정변에서 칼에 맞은 민영익을 서양 의술로 치료하여 그의 생명을 구해내면서 알렌은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종은 서양 의술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마침내 1885년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이 설립되기에 이릅니다. 알렌은 제중원의 초대 원장으로서 조선 백성들에게 서양 의술을 전파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죠. 하지만 제중원은 말 그대로 한 줄기 빛이었지만 그 빛은 너무나 희미하고 작아 거대한 어둠을 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한 채에서 몇 안 되는 의료진이 밤낮 없이 고통받는 이들을 돌봐야 했으니 그들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예산, 그리고 서양 의술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까지 더해져 알렌과 초기 의료진의 고군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병실은 늘 환자들로 가득 찼고 기본적인 약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쳐갔습니다. 고종 황제마저 알렌에게 의지했지만 국가 전체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알렌은 매일같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보며 이 작은 병원 하나로는 조선 전체의 고통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 크고 더 현대적인 병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간절한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참담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더 많은 자원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알렌은 마침내 고향인 미국으로 향하는 힘든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염원뿐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먼 나라, 조선의 아픈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과연 그는 낯선 땅 조선을 위한 거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알렌의 눈물겨운 여정과 예상치 못한 만남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알렌은 조선의 아픈 현실을 뒤로하고 고향인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염원뿐이었죠. 고통받는 조선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병원을 세우는 것. 하지만 그의 여정은 처음부터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광활한 미국 대륙에서 이름도 생소한 동양의 작은 나라에 대한 관심을 얻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수많은 부호들은 그를 외면했죠. 그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화려한 저택과 번쩍이는 사무실을 드나들며
조선의 비참한 위생 상태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콜레라와 천연두가 창궐하고 제대로 된 의료시설 하나 없어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했죠. 그는 애원하듯 때로는 간절히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 먼 나라의 사정까지 저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라며 고개를 젓거나 이미 미국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라며 그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들이 알렌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서부 개척과 산업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조선은 지도상의 점 하나에 불과했죠. 일부는 선교 사업 자체에 회의적이거나 단순히 자선 활동에 무관심했습니다. 수많은 문전박대와 냉담한 시선 속에서 알렌은 깊은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조금씩 식어가는 듯 보였지만 조선에서 보았던 수많은 아픔들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클리블랜드의 철강왕으로 불리던 존 T. 세브란스였습니다. 당대 손꼽히는 거부였던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죠. 알렌은 세브란스의 위압적인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성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처음 만난 세브란스는 알렌에게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무심했죠. 알렌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선의 지도를 펼쳐 보이며 그 땅의 고통과 희망을 설명했습니다. 동해와 서해, 압록강과 두만강이 흐르는 반도 국가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서양 의술의 도입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역설했죠. 세브란스는 묵묵히 알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알렌은 또다시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하지만 알렌의 끈질긴 설득과 진정성은 세브란스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세브란스는 알렌을 다시 불러들였고 이전과는 사뭇 다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곳 사람들은 어떤가요? 정말 서양 의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같은 물음들이었습니다. 알렌은 그의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하며 조선 백성들의 순수함과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잠재력과 그곳에 뿌려질 선교의 씨앗이 가져올 미래를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세브란스는 알렌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왜 이름도 모르는 먼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알렌의 열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개인적인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 그를 움직인 것일까요? 어쩌면 시대적 박애주의 정신이 그를 이끌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야기의 가장 큰 궁금증을 해소하는 핵심이 될 텐데요. 세브란스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낡은 성경책을 펼쳐들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기도 하고 오래된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따금 슬픔으로 물들기도 했죠. 그는 알렌이 두고 간 조선의 의료 보고서와 편지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이야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울렸을 겁니다. 그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수많은 고민과 번뇌 끝에 세브란스의 얼굴에는 마침내 결연한 의지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펜을 집어들었죠. 이름도 모르는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을 위한 거대한 기부 약속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국경을 초월한 한 개인의 놀라운 결단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서막을 알리고 있었던 거죠. 과연 그의 결심은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감동적인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펜을 든 채 고뇌의 찬 침묵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곳에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테죠. 그저 한 선교사의 간절한 호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울림이 존 T. 세브란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 의문의 실마리는 바로 그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신념과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아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존 T. 세브란스는 그 누구보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죠. 그는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것이 곧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굳게 믿으며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박애주의라는 숭고한 정신이 확산되던 시기였지만 세브란스의 결단은 단순히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이웃사랑과 인류에 대한 깊은 성찰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진 자의 책임을 넘어서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이 그의 행동을 이끌었던 겁니다. 이는 그의 삶의 철학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강력하게 움직인 것은 어쩌면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자신의 아픔이었을 겁니다. 세브란스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린 나이에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을 겪었으니 말이죠. 그 어떤 부모도 감당하기 힘든 뼈아픈 상실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자녀의 죽음은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호러스 알렌 선교사가 미국으로 가져온 조선의 의료 보고서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슬픔을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힘없이 쓰러져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어머니들의 절규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처럼 세브란스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을 테니까요. 멀리 떨어진 이국의 땅에서 펼쳐지는 비극이 그에게는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가 조선의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았고 조선의 어머니들에게서 자신의 아내의 슬픔을 읽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알렌 선교사의 진심 어린 눈물과 절절한 호소 역시 세브란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이득이나 명예를 바라는 것이 아닌 오직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 그 진정성은 냉철한 사업가였던 세브란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되었을 겁니다. 그는 알렌의 눈빛에서 그리고 그가 들려주는 조선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개인적인 아픔이 맞닿는 지점을 발견했던 것이죠. 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인간의 순수한 노력이 기적처럼 맞물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존 T. 세브란스는 자신의 독실한 신앙심,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슬픔에서 비롯된 깊은 공감, 그리고 알렌 선교사의 진실된 열망이 한데 어우러져 인류애라는 거대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망설이던 그의 손은 마침내 펜을 들고 약속 서류 위로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서명한 것은 단순한 계약서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 꺼져가는 생명들을 위한 거대한 희망의 빛을 보내겠다는 국경을 초월한 숭고한 약속이었던 거죠. 한 개인의 깊은 고뇌와 용기 있는 결단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기부가 조선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